새로운 길에 우리 이낙연 위원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오늘의 이 첫 출발이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.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결정된 이후 처음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찾은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. 보수층 끌어안기에 나선 거겠죠. 그런데 첫 일정으로는 4년 전 현 정부가 백지화한 울진의 신한울 3, 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윤석열 후보가 찾았습니다. 반드시 탈원전을 재검토하고 원전 수출에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.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 이상을 수주하여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 이상을 창출하겠습니다.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우리 원자력 생태계가 고사 위기에 빠졌습니다. 이재명 후보는 마치 자신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아무 관련이 없고 앞으로 다른 길을 갈 것처럼 말했습니다. 현 집권 세력의 대선 후보로서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파괴할 때 도대체 이재명 후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? 무산된 원전 현장을 찾았어요. 근데 장혜찬 평론가님, 오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많이 비판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동시에 겨눈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윤석열 후보가 정치 선언을 하고요.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전국 순회 일정을 수행했습니다.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이죠. 그게 바로 지난 7월인데 첫 번째 행보가 서울대에서 이 원자력 전문가 주한구 교수님 만나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비판적인 대안 등을 들었던 것이고요. 지역 첫 번째 행보로 대전을 찾아서 카이스트에서 이 원자력 공학 전공하는 석박사 학생들 만나서 이 기후 에너지, 미래 에너지를 위해서 원전의 중요성이 왜 필요한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. 그만큼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고 정치 선언 직후에 첫 번째 주요 메시지와 지역 방문 일정에 전부 다 탈원전 반대라는 메시지를 가로새겼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 TK를 방문해서도 첫 일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면 폐기와 이재명 후보의 오락가락한 행보,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이 원전을 사장산업으로 만들면서 앞뒤 다른 모습 보일 때 이재명 후보는 대체 무슨 목소리를 냈는가, 어떤 의견을 냈는가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인 게 뜬금없는 정부 비판이나 이재명 후보와 각세우기가 아니라 지난 7월부터 쭉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이고 윤석열 후보의 관심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고요.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원전이 그리고 SMR을 비롯한 여러 소형 원자로 등이 새로운 에너지 대책으로 다시 한번 전면에 재부상할 것입니다.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탈원전 정책을 계승할 것인지,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이 탈원전 정책 잘못했으니까 폐기할 것이라고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선언할 것인지 뭔가 정리된 입장을 저희가 듣고 싶습니다. 그런 입장이 있어야 토론도 하고 논쟁도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여론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기 때문에 탈원전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명확한 입장, 선대위의 정책은 무엇인지 그것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참 궁금하고 의아할 따름입니다. 여당의 반론도 잠시 뒤 만나보겠습니다. 윤석열 후보는 내일 대구를 방문하게 됩니다. 어제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단히 미안하다, 건강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. 제가 당시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이후에 구속 조치된 것을 저희가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원인이 되는
그 삼성 사건을 저희가 했고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그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금 건강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그분을 뵙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 박 대통령의 그 건강 회복에 과연 바람직하겠느냐.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속한 그 건강 회복을 바랄 뿐입니다. 어제 얘기했던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.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모레 박 전 대통령 석방이 되고 자해범이 되고 내일 또 대구를 윤석열 후보가 찾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어떻게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윤석열 선대위에서도 고심거리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동안의 수사에 대한 거, 그다음에 사면에 대한 거는 윤 후보가 입장을 냈습니다. 수사는 이제 공직자로서 직분을 다한 거고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하다. 사면에 대해서는 그 사면이 필요하다 얘기했고 이제 나올 메시지는 그럼 사면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을 박 대통령도 그리고 TK에 있는 유권자들도 이제 윤 후보로부터 듣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? 윤 후보가 이번에 뭐 아주 거창한 좀 무리한 메시지는 내지 않을 겁니다. 그 대신에 사면 후에 어차피 박 대통령이 다시 세상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한 요 정도의 그 메시지가 나올 걸로 봅니다. 마침 이제 집도 없기 때문에 집도 구해야 되고 또 이제 책도 출간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유영하 변호사 그리고 어쨌든 그 누나를 그 가족으로서 함께 생활해야 되는 박지만 이지 회장 이런 분들하고도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 이제 선대위에서 아무래도 그 접촉을 해야 되겠죠. 지금 이제 그 대구를 가게 되면 정치적인 것도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일부 정치인들이 조금 그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만 이전에 했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뭐 후광을 이용해서 또는 뭐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치맛자를 잡고 정치 생명을 유지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분들이 또 윤 후보를 또 공격도 하고 그럴 겁니다. 그렇지만 대체적인 지금 TK 대구 경북 유권자들의 정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인간적인 연민을 갖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돕고 싶다.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렇게 표를 주거나 그러기는 어렵다. 이번 선거는 어쨌든 정권 교체로 가는 게 맞다 하는 그 의견이 다수라고 듣고 있습니다. 오늘 화면이 지금 조금 전에 들어왔네요. 의관을 정지했습니다. 윤석열 후보가 오늘 안동을 찾아서 저렇게 제례를 드리는 모습도 있었는데 사실 몇 주 전인가요? 대구 경북을 찾았던 이재명 후보도 비슷한 의상 그러니까 한복과 갓을 쓰고 경주시 제례를 드리는 모습도 있었는데 오늘 윤석열 후보도 저렇게 안동을 찾아서 같이 현장 방문 한복을 입은 모습도 좀 이채롭습니다. 이소은 변호사, 앞서 장혜철 평론가님이 그 탈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었잖아요. 그 이재명 후보의 노선이 뭐냐.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재명 선대위, 탈원전 혹은 뭐 박 전 대통령 TK 메시지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입장은 좀 어느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반박할 수 있을까요? 전 이재명 후보는 이미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생각합니다. 그 신한울 원전 3, 4호기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의 계획에 들어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. 실제 지금 대통령이 아니고 경기지사로서 활동했었는데 왜 어떤 책임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좀 당황스럽죠. 왜냐하면 대통령이 해야 될 것이 있고 경기지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월권을 할 수는 없지 않냐 싶고요.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생각되고요. 앞으로 그 에너지 정책은 시대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앞으로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 하면서 중앙 정치에 대한 현안 메시지 안 내셨었나요?
어느 지자체장보다 적극적으로 중앙정치 관련 여러 메시지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.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, 그 자체로 이 잘못된 정책을 계승한다는 그런 인식을 받아도 억울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. 무슨 말씀인지는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원전과 관련해서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예. 결정을 하신 거고 경기지사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. 예.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예. 대구 경북 일단 찾고 오늘 안동을 찾았고 내일은 대구를 찾는 윤석열 후보인데요.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럼에도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연일 겨냥하고 있습니다.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 45년 구형을 했어요. 형집행정지 2번을 윤석열이 안 했다나.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들이 윤석열 캠프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. 우리는 그래서 야 이거 뭐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시기보단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윤석열 캠프가 대단히 곤혹스러울 거다. 윤석열 후보와 기회를 놓쳤죠. 사실은 좀 더 강하게 사면 요구를 하고. 예, 아직 현장 그림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. 서정욱 변호사님. 안동을 찾은 윤석열 후보인데 오늘 우리공화당이 안동 일정을 소화 중이다.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과하라 맞불 회견까지 예정이 돼 있고 아마 지금 그 반대 회견이 좀 진행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? 아마 그 조원진 대표가 그 윤석열 후보 비판하는 게 3가지거든요. 예. 첫째는 그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서 구형을 그 45년 한 거, 이걸 비판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중앙지검장 일대 형집행정지 있잖아요. 이걸 2번이나 기각한 거, 이걸 비판하고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의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 등 이제 그 탄핵에 찬성했던 소위 친이계가 많다. 이런 이제 그 3가지를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부분은 과연 이게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까? 제가 보기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메시지에 따라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. 예. 박 대통령이 만약에 그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보수가 통합해서 정권 교체를 해라.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오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,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에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메시지가 나오면 상당히 파괴력이 커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. 예. 일단 뭐 오늘 안동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내일 대구를 찾은 윤석열 후보는 또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지 저희가 내일쯤이면 자세히 더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